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남자 종맨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걸리면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사실 이런 지침을 시행하는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죠.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이제 방역의 주체가 어딥니까? 정부죠. 방역의 주체인 정부 입장에서 몇 가지 시행 중인 정책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였고, 이번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두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아요. 아무리 코로나 확산 방지가 중요하다지만은 그렇다고 마스크를 의무화하는 거는 너무 지나친 너가 아니냐.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고 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시행하는 정부 정책들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노래방, PC방 이런 데 영업 금지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하고 이런 게 효과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 노래방, PC방을 금지했을 때랑 그리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을 때랑 그리고 그렇지 않았을 때랑 비교를 하면은 당연히 금지를 하고 의무화했을 때가 더 방역에 효과적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 따질 거면은 노래방, PC방만 금지를 할 게 아니라 식당, 카페, 대중교통 다 금지시켜야죠. 마스크 의무 착용도 마스크가 아니라 아예 방독면을 쓰고 다니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코로나도 더 빨리 종식시킬 수 있고 더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하자고 하면은 아마 대부분은 반대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코로나로 인한 피해보다 그런 조치들로 인한 피해들이 더 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코로나가 전염률도 지금보다 훨씬 높고 치사율이 한 90%, 95% 막 이렇다. 그러면 이때는 식당, 카페, 대중교통 다 금지시키고 진짜 방독면 착용도 의무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경우엔 그런 조치들로 인한 피해보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더 크니까. 근데 지금 막 코로나가 한 번 걸리면 무조건 죽고 그런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한 피해 그리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들로 인한 피해 이거 두 가지의 경중을 다 따져보고 어느 정도의 수준인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지 이거를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서 봤을 때 과연 지금의 방역 조치들은 합당한 수준인가? 자, 그러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지금 팩트만 한번 볼게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코로나로 인해 죽은 사람이 한 500명이 좀 안 됩니다. 전체 확진자는 한 28,000명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치사율로 따지면은 한 2%가 좀 안 돼요. 한 1.8% 그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망한 사람의 연령대를 보면은 거의 다 40대 이상. 그 중에서도 대부분은 67대 이상 노인들이고 또 그마저도 대부분은 기저질환이 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40대 이하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사망이 제가 알기로 한 2명인가 그래요. 그리고 아까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한 50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가 2월부터 시작했으니까 9개월 정도 됐네요. 근데 1년 동안 독감으로 인해 죽는 사람의 숫자만 봐도 이게 통계마다 세는 방식이 좀 달라가지고 편차가 좀 있는데 그래도 보통 1000명에서 2500명 정도를 많이 얘기해요. 이게 1년 기준이니까 9개월로 환산을 하면은 750명에서 1875명 정도 되겠죠. 계절마다 영향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이렇게 숫자만 놓고 봤을 때 다른 독감에 비해서 코로나가 유독 더 위험하다. 이게 다른 독감에 비해서 좀 위험한 거는 맞는데 막 그렇게 압도적으로 위험한 것 같진 않아요. 물론 마스크 쓰고 방역수칙 잘 지키고 그래서 조금 더 선방한 게 있기는 한데 그런 걸 감안해도 막 이게 엄청 공포에 떨만한 그런 전염병인가? 오히려 지금은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시행하는 조치들, 그런 조치들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의 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장사가 안 돼가지고 비관해서 자살하는 사람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경제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 와중에 또 페미니스트들은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코로나도 여혐이라고. 그런 얘기가 또 있어요. 코로나가 무슨 가부장제랑 남성 우월주의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보다 그걸 막겠다고 취하는 조치들에서 피해가 오히려 더 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방역 수준을 조금 낮추더라도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이득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정부의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죠? 저는 여기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문재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코로나 감염자가 급증한다. 이러면은 문재인 정부의 방역이 너무 쉽게 비판의 대상이 돼요. 근데 반대로 경제는 망하더라도 어쨌든 코로나를 잘 막았다. 이러면 이제 코로나를 잘 막았다고 막 K방역 이렇게 자위를 하면서 경제 망한 거는 그냥 코로나 탓을 하고 넘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정부가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감염자 수와 또 코로나로 인한 경제 손실을 잘 조율하겠지만은 그냥 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경제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냥 코로나만 잘 막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한 5년, 10년 후에 대깨몬들이 지금을 회상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때 문재인이가 코로나 하나는 정말 잘 막았다고, K방역 대단하다고.
경제 망쳤던 거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고. 택계문들이 이렇게 얘기할 게 벌써부터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이것도 정치적인 이유랑 연관이 되는데 이제 보수 우파들의 집회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 코로나가 이렇게 심한 시국에 집회 같은 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자기를 반대하는 세력들을 견제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문재인이 이걸로 재미 좀 봤습니다. 그 8월 15일에 보수 쪽에서 집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집회 직후에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났다면서 8.15 집회 탓을 해요.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그전까지는 분명히 2주간 잠복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코로나가 무슨 보수 집회를 인식해서 이게 보수 집회에서 퍼진 거면은 2주간의 잠복기가 사라지고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퍼진 거면은 2주간의 잠복기를 가지고 왜 이렇게 말이 되냐고. 근데 그러면서 또 10월 3일 개천절 집회도 막았어요. 실제로 문재인이 코로나를 이용해서 꿀을 빨았다는 게 팩트입니다. 근데 또 대중교통, 좌파 집회, 놀이공원 이런 데서는 코로나 퍼진다는 얘기 안 하죠. 내일만 해도 이제 또 10만 명 좌파 집회 열린다는데 정부가 그건 또 허락을 해줬더라고요. 코로나가 정치 성향 따져가면서 그 전염률, 잠복기, 치사율 이런 게 막 달라지나?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요약하자면은 정치 성향이 보수이신 분들은 코로나 감염에 더 취약하니까 조심들 하세요.